자, 만점왕 5-국어 4단원 겪은일을 써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4단원 겪은일을 써요. 세 번째 시간. 오늘 토의한 내용을 어디다 정리할까? 다 같이 볼 수 있는 칠판에 적자. 그건 지워지면 끝이잖아. 내 노트에 적자. 그러다가 노트 잃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학급 게시판은 어때? 학급 게시판 너무 불편해. 그럼 오늘 토의한 내용을 어디에다 정리할 거야? 미나, 또 무슨 고민이 있어요? 토의한 내용을 기록할 곳이 마땅히 떠오르질 않는데 어디에 기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럴 땐 이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의견을 나누고 기록하면 좋아요. 매체를 활용해서요? 네, 오늘은 이 매체를 활용해 의견을 나누고 글을 쓰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쓰기. 오늘의 연주는 4단원 겪은 일을 써요. 세 번째 시간.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쓰기. 우리는 이미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쓰기 알고 있습니다. 글쓰기 과정도 배웠고요. 그런데 이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쓸 때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에는 이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68페이지에 68페이지 펴보시고요. 68페이지. 먼저요. 지금 보면 첫 번째 할 일이요. 활용할 매체를 정해야 합니다. 활용할 매체, 어떤 매체를 할지 그것이 문제로다. 왜 문제입니까? 바로 어떤 것을 할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황은요. 반 친구들과 함께 이 의견을 조정하여 토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토의 주제, 토의 문제가 바로 이 활용할 매체를 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1번 활용할 매체 정하기이지만 이 안에 바로 우리가 토의했던 그 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파악하기죠. 처음에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요? 바로 우리 학급에서 사용할 매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활용하려고 하나요? 아까 매체를 활용해서 겪은 일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글쓰기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쓴 글을 올리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활용할 것입니다. 문제 파악했으면 무엇 한다고 했었죠? 기억나나요? 두 번째, 의견 실전에 필요한 이 조건을 따져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매체가 있는지부터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겠죠? 보겠습니다. 누리집 알죠? 블로그 알죠? 누리소통망 이전에 배웠었죠? SNS를 우리 누리소통망이라고 했었죠. 또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조건을 따져봐야죠. 활용할 매체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했어요. 바로 반 학생이 모두 사용할 수가 있어야 하겠죠. 그렇죠? 어떤 친구는 사용하지 못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이 긴 글을 쉽게 올리고 다 같이 읽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컴퓨터실 학교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누리집 블로그, 또 누리소통망, 전자우편 등 학교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전자우편 같은 경우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14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이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우편 자신의 것이 없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셔야지 가입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항상 의견을 토론하다 보면은 의견은 이제 조율하고 조정하는 할 필요가 있죠. 이거 앞에서 했던 방식인데요. 의견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에서도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 오늘 주제는 뭐냐면 학급에서 어떤 매체를 우리 텔레그램을 쓸 거냐, 카톡을 쓸 거냐, 핸드폰을 이용한 뭐 할 거냐, 아니면 무슨 카페를 만들 거냐, 유튜브를 이용할 거냐, 활용할 매체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의견을 조정하려면 먼저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 해서 옛날에 이거 앞에서 했었죠, 이거. 일단은 문제 파악, 첫 번째가 1단계 문제 파악하기란 말이죠.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되는 건지. 학급에 사용할 매체를 결정한다 이거죠. 무엇을 활용하라고 하나요? 했더니 의견을 주고받으려고요. 이거를요. 의견 실제 필요한 조건을 따지기 위해서 어떤 매체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그래서 누구나 접속이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긴 글도 올릴 수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핸드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일단 걷어갔다가 준다면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결과 예측하기나 그 반응 살펴보기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비슷한 거 했었는데
어떤 프로블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한 조건을 솔루션들을 제시했을 때 그 제안한 솔루션들을 의견을 조정하면서 적합한 솔루션으로 이렇게 의견을 몰아가는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결과를 예측해보고 또 그런 걸 적용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이 어떨까 생각해보고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해주셔야지 가입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결과를 예측하겠습니다. 어떤 매체를 활용할까요를 생각해보고 그 매체를 활용했을 때 결과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어떤 매체를 활용할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의견을 내었는지 보면 단체 대화방을 생각했네요. 단체 대화방 무엇입니까? 그렇죠. 누리소통방 대화에서 나왔었죠.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매체를 활용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했습니다. 단체 대화방을 쓰려면 보통은 어떤 앱이라고 하죠. 그렇죠? 앱을 깔아야 해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 반응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친구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요. 그렇다면 학급 누리집 어떨까요? 이 학급 누리집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서로 합니다. 학급에서 정한 매체 누구 무엇이 됐을까요? 짜잔! 학급 누리집이 됐네요. 그래서 학급 누리집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1단계입니다. 이제 활용할 매체를 정했어요. 아직 글쓰기는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왔던 의견 중에서 반응이 제일 좋았던 거, 다른 친구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뭐가 있나 봤더니 학급 누리집을 반 홈페이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정했나요? 반응은 이게 제일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정해졌어요. 이 학급 누리집 선생님이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쓰기는요. 이렇게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매체를 정할 수 있답니다. 의견 조정하기. 그 다음 학급 누리집에 선생님이 가져온 예를 보겠습니다. 5학년 1반 누리집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왼쪽을 보면은 메뉴가 있죠. 전체 글보기, 알림장, 게시판, 글쓰기, 학급 앨범. 앨범은 보통 이제 사진 올려놓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최신에 쓴 글이라든지 전체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10개 제목이 보이네요. 특별한 남매, 강원도에서 생긴 일, 나만 미워요. 윤서가 썼네요. 우리 좋고 이렇게 쓰고요. 이런 글을 쓸 때는요. 자신의 이름 누가 썼는지 이렇게 밝혀야 되겠죠. 학급 누리집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쓴 글을 각자 경험한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현할 것인가 했을 때 여기서 결정한 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에다가 자기들이 쓴 글을 올려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각자 어떤 매체를 활용하냐 아까 정했잖아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자기가 겪은 일들을 자기 겪은 일 드러나게 홈페이지에 댓글을 쭉 올리자. 각자 겪은 일들을 뭐 이렇게 좀 결정이 된 거죠. 준준 선생님의 상담 노트.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할 매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면서 우리가 어떤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의 글들을 올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할 때 이렇게 의견 조정하는 방법, 앞에서 배웠던 방법으로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토론 끝에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매체를 활용해서 토의를 하는데 이렇게 게시판이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이 매체 게시판에 친구들이 장난을 쳤군요. 매체를 활용하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요. 네, 맞아요. 이 매체를 활용할 때는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배워볼까요?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쓰기 두 번째. 우리는 지금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매체를 정했죠. 무엇으로 정했나요? 학급 누리집으로 정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정했으니 우리는 글쓰기에 돌입하겠습니다.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쓰기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요. 글을 쓰기 전에 이제 매체를 정했잖아요. 이 매체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을 먼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로 치면요. 어디냐면 어디 갑니까? 64페이지에 한번 합시다. 64페이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겪은 일들을 에세이로 쓰는데 각자 쓴 글들을 어떻게 서로 우리가 상대방 글들을 읽어주고 또 고쳐주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역시 홈페이지만 한 것이 없다 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서로 글들을 올리고 상대방 글들을 이렇게 상대방이 쓴 논술 같은 거, 논술 이런 것들, 에세이들을 서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주자라고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글을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매체 올릴 것이거든요. 학급 누리집에 보겠습니다. 이 친구 이야기하는 건요. 글자 크기가 너무 작고 줄 간격이 좁아서 읽기가 힘들어. 그렇죠? 매체에는요, 여러분 글자 크기를 적당하게 해주고 줄 간격도 이렇게 띄워줘야지 친구들이 읽기가 쉽겠죠? 또 다른 경우입니다. 지호가 올린 글은 이 책의 내용과 너무 비슷한데? 이 책의 내용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올리면 안 되겠죠. 이 외에도 어떤 주의할 점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써야겠고요. 또 누가 쓴 글인지 이름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친구의 의견에서 잘한 점을 칭찬하고 고칠 부분을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학급 누리집을 이용해서 글을 올릴 때 주의할 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활용한 매체를 정했잖아요. 홈페이지로 하기로 했잖아요. 홈페이지로. 그러면 주의할 점은요. 예의를 갖춰서 글을 쓰는 게 좋죠. 이름을 밝히고 실명을. 그 다음에 이제 뭐 익명성을 이용해서 막 악성 댓글 하고 하면 이제 충격받잖아요. 친구들이. 또 칭찬도 해주고 또 고칠 부분도 같이 동시에 같이 말해주는 게 좋죠. 이걸 참 좋다라고 얘기해놓고 지적을 해야지. 나쁜 점만 잔뜩 쓰면 또 본인이 너무 잘 이렇게 의기소침해지니까요. 자, 그다음에 글자 크기를 항상 강조하는 글자 크기가 일정하게 적당하게 써야 하고요. 표절 금지죠, 표절. 뺏기기 금지죠. 세 번째, 매체를 활용해 드디어 글을 씁니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체를 활용해 글 쓸 때는 조금 다르겠죠. 다른 글쓰기와. 그래서 이 글 쓰는 방법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썼던 글을 고치며 매체에 옮기기가 있습니다. 글을 썼어요. 글을 썼으면 뭐 손으로 쓸 수도 있고 자신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글쓰기를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 글을요 고치면서 매체에 옮기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새로운 글을 매체에 직접 쓰기. 이것은요 말은 어렵지만 이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학급 누리집에 글쓰기 버튼을 눌러서 글을 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요 뭐 고쳐서 옮겨서 쓰든지 혹은 새로운 글을 이렇게 쓰든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단계 끝나서 3단계 이제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로 각자의 글들을 뽐내보자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직접 거기다 워드 치면서 입력하는 거예요. 치면서 바로 댓글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있는 에세이 같은 걸 쳐서 입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한글 워드나 집에 있는 컴퓨터 작업을 해서 한글 워드로 HWP로 작업을 쳐놓고요. 저장을 하면서 수시로 고쳐요. 깔끔하게 다 다듬어진 후에 그걸 복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기는 방법이죠. 개인적으로 이제 선생님은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 입력하다가 컴퓨터가 가끔씩 이제 한 번씩 이게 통돼서 이게 딱 멈출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몇 번 겪고 나면 이제 웬만하면 직접 입력을 잘 안 하려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특수문자 이런 게 잘 없죠. 그런 데 보면. 그러니까 텔레그램조차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글 문서에다 다 저장을 해놓고 거기서 쳐서 뭐 화살표니 특수문자나 넣고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기 형태로 하는 경우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더 선호하는 방법. 뭐 옳다라기보다도 그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초안을 작성해서 고쳐서 옮기는 방법. 직접 입력하는 것도 물론 방법이고요. 그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주의할 점은요. 글을 쓸 때 생각해야 할 점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글쓰기 과정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글쓰기 과정과 이렇게 특별히 많이 다른 게 아니고 매체로 옮겨왔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또 읽는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서가 생각했었죠? 읽는 사람이 혹시 어렵지 않나 이런 것을 주의하며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견을 주고 받을 텐데요. 친구가 쓴 글의 의견 쓰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의견 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네요. 잘한 점을 칭찬할 수 있겠고요. 또 고칠 부분을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남을 배려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 항상 잊지 마세요. 자신이 쓴 글과 비교하고 새롭게 생각한 거 쓰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쓴 글에 의견을 쓸 때는요. 댓글이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죠?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요. 혹은 답글이라고 해서 그 게시판에 이렇게 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R이라고 돼 있고요. 이렇게 답글로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친구가 남긴 의견 읽기 보겠습니다. 친구 의견에 대한 한번 생각을 써보는 것입니다. 친구가 어떻게 썼어요? 그러면 나도 뭐 그렇게 생각해. 뭐 그 부분은 이런 것이었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친구 의견에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자신의 글에서 고칠 점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이렇게 이 학급 누리집을 통해서 주고 받아봤습니다.
자, 의견 주고받기 단계인데요. 여기서 또 이제 댓글에 막 달리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글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쓴 글과 비교하면서 새롭게 또 친구들의 의견 같은 거, 고칠 부분 같은 것들, 거기다가 이제 댓글로 남기고요. 그걸 남기다 위에서 했지만 칭찬과 지적을 같이 해주는 게 좋죠. 예, 고칠 부분과 칭찬을 같이 해주는 게 조금 기분이 덜 나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결국 자신 친구들의 의견을 내 거에다 반영을 한번 해보자 이거죠.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쳤어야 되죠, 그러면. 그럼 이제 고쳤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이 학급 누리집을 통해서 주고 받아봤습니다. 마지막 고쳐쓰기입니다. 5번째, 글 고쳐쓰는 방법 보겠습니다. 먼저 이 처음에 썼던 글을 복사를 해요. 그리고 붙여서 고쳤을 부분을 찾아 고치고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로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썼던 글 가서 전체 복사해서 새로 글쓰기에서 딱 붙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죠. 고칠 부분을 찾아서 고친 다음에 초정하기 누르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새롭게 고쳐 쓴 그림을 밝히기. 그전 글에 있으면요. 그전 글이 이렇게 친구들이 그 글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내놨는데 이미 다 고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글 고쳐져 있는데 왜 이런 의견을 냈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새롭게 다시 썼다. 그런 그림을 밝히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 이제 그 홈페이지 누리집이라고 가정하고 댓글이 이렇게 치면은 여러분이 여기 댓글을 뭐 이 기사가 뭔가 죄들이 더 잘 먹겠네. 경찰 식당 부실 논란.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죄수들 밥은 잘 나오고 경찰들이 잘 안 나온다. 그럼 뭐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개인 의견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된다. 경찰 식사도 잘 해줍시다. 민중의 지팡이인데 뭐 이렇게 글을 올렸다 칩시다. 등록이 되고요. 근데 이걸 이제 고치려면 어떻게 했냐 해서 이걸 수정하려면 이렇게 복사하기를 누르고 그리고 새로 한 글 하나 여기다가 올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수정하는 겁니다. 경찰 식사를 잘 해주지 맙시다. 이렇게 해주지 맙시다. 수정이 됐죠. 이걸 다시 붙이자는 얘기예요. 요건 삭제하고 그러면 요건 삭제하고 기능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 삭제하고 이제 요걸 다시 올리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썼던 글을 복사해서 붙인 뒤에 고쳤을 부분을 찾아서 이제 다시 올리고 저장을 합니다. 홈페이지에. 그리고 처음 썼던 걸 지워야죠. 그러면 이제 새로 한 글이 올라갔으니까. 아니면 처음 썼던 글을 복사해서 붙이고 수정하는 게 그냥 저장하기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썼던 글을 그대로 복사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정하기 기능도 요즘 있어요. 수정하기 기능 누르면 그냥 열립니다. 굳이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다시 뜬단 말이에요. 유튜브가 그렇죠. 수정하기 누르면 글이 바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썼던 거를. 자, 이렇게 글을 올리고 모두 화이팅 합시다. 요즘은 이렇게 이거 누르면 수정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이걸 또 수정할 수 모두 정말 화이팅 이렇게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굳이 복사하기 해서 붙이지 않아도 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냥 복사하기 같은 기능이 수정 기능을 누르면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굳이 복구를 하지 않아도 이 상태에 바로 그냥 수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수정한 시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수정했는지가 16초 수정이 다 표시가 되죠. 이렇게. 굳이 그렇게 우리가 표시하지 않아도 요즘 이제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 썼던 거를 복사해서 붙이지 않아도 요즘은 그냥 그대로 수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줬죠. 새롭게 고쳐 쓴 그림을 밝히지 않아도 거기 요즘은 다 그렇게 고쳐 씀이라고 나옵니다. 하여튼 뭐 옛날 스타일이니까 이제 고쳐 쓴 그림이라고 밝혀도 좋겠죠. 비교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썼던 글과 비교를 해봐요. 비교를 하고 어떤 달라진 점이나 좋아진 점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은 처음 쓴 글, 그 다음 이렇게 수정된 글 이렇게 보면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 글을 평가하는 기준, 어떤 기준을 다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논술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준이 있어요, 평가 기준. 그것을 잘 보세요. 그래서 내 글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 썼나? 그러면서 어때요? 그 제목이 제목이 그 글과 관련돼서 잘 달았습니까? 제목을 썼습니까? 하면 제목 괜찮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확인하기는 문장 성분의 호응을 배운 거 있죠? 먼저 문장 성분 혹시 어색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 조직, 표현 살펴봅니다. 이것도 배웠었죠? 글의 내용은 어떤지, 조직, 구조는 어떻게, 조직은 잘 되어 있는지, 또 표현은 어떤지 우리 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러한 글은요, 매체를 활용해 쓴 글, 그리고 의견 주고받기는 아마 다른 조기에 썼을 때와는 뭔가 다른 점, 또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글을 고쳤어요.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수정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썼던 글을 이제 글을 2개를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죠. 댓글 달기에서는 윗글 3글을 쓰고 밑에 있는 댓글 놔둬버리면 비교할 수 있잖아요. 수정 후에 좋아진 점이 없었는지 비교를 해본다든가, 처음 썼던 글과 비교해 달라진 점과 좋아진 점을 한번 고민해 보고요. 또 뒤에 쓴 글이 나은지.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이게 만약에 뭐 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아빠가 물어보는 게 뭐 학교에서 에세이 써라 그러면 이거 몇 글자로 쓰라니 몇 줄로 쓰라니 평가 기준을 다시 체크하는 거예요. 예문은 몇 개 넣으라, 예시 2개 넣으라니 뭐 계속 물어보죠. 다시 수주 체크하면서 그 글에 맞겠어요. 기준에 맞겠어요. 점수를 잘 받거든요. 그래서 평가 기준 다시 체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하는 글이라면, 물론 단순히 의견을 밝히고 댓글을 쓰는 그러한 홈페이지라면 그런 건 상관없는데, 이게 만약에 숙제고 제대로 된 에세이를 홈페이지에 모두 제출하라라고 한다면 홈페이지에 올려서 선생님이 읽어보고 점수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럼 평가 기준을 체크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혹시 띄어쓰기라든가 뭐 영어 같으면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았는지, 문장 호응 관계 배웠죠. 그 제대로 됐는지, 내용이나 구성, 조직, 표현 같은 거, 조직이라는 게 글 구성, 인트로 몇 줄, 메인 바디 1, 2, 3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표현이 제대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씩 우리가 프루프 리딩이죠. 교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고쳐쓰기 단계가.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친구들이 다 봐줄 수도 있어요. 뭐, 세인아, 여기 뭐, 오타 있다 하고 댓글 달줄 수도 있잖아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매체를 활용해서, 이 중에 여기서 이제 홈페이지를 활용한 거죠.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간의 글을, 검토해주고, 조언해줄 때 좋은 점이 여기 이제 쭉 있는데요. 는 다른 점, 또 좋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체를 활용해 글을 쓰고 의견 나눌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이에 썼을 때와 비교하면서 보면 더 좋습니다. 먼저 의견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글을 올려놓으면 그 밑에 이렇게 친구들이 댓글이나 답글로 어떤 의견을 남겨주죠. 또 한 사람이 쓴 글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읽고 의견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뭐 동시에 선생님 동시에는 뭐 복사해서 나눠주면 되지 않나요? 복사해서 나눠줄 필요 없이 글을 올려놓으면 동시에 읽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죠. 글을 고치기도 편리합니다. 지우개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그렇죠? 수정을 눌러서 글을 고치면 되겠죠. 그다음 칭찬하는 말이나 고칠 부분을 이렇게 편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밑에 어떤 글이 있으면 그 밑에 간단하게 이런 점은 고치면 좋겠어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은 당연히 이제 친구들과 여러 명과의 의견을 동시에 쉽게, 빠르게, 쉽게, 편리하게, 다 편리하고 쉽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댓글을 달면서 빨리빨리 고쳐줄 수 있다. 다수의 지혜, 여러 명의 지혜를 통해서 내가 혼자 볼 때 못 봤던 오타 같은 것도 금방 친구 댓글 달아주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장점이다. 준준 선생님의 상담 노트. 매체를 활용해 겪은 일이 드러나는 글을 써볼까요? 먼저 활용할 매체를 정합니다. 매체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글을 써봅니다. 다른 사람과 의견을 주고받은 후 다시 글을 고쳐 써봅니다. 아, 저도 어떤 매체를 활용할지 다시 한번 친구들과 상의해보고 주의할 점도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그래서 이번 과의 제목은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글을 쓰고 싶을 때는요, 매체를 활용해서 글을 쓰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글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어떤 매체를 할지 정한 다음에 그건 이제 앞에서 배웠던 과 의견을 서로 수정하면서 의견을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반응 쪽으로 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과도 예측해보고. 그래서 정해지면 그걸 활용해서 매체를 활용할 때 배워야 할 예티켓 같은 거를 지키면서 직접 글을 쓰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첨삭하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고쳐 써서 확정한다. 그래서 각자의 글들을 뽐내면 되죠. 에세이를 뽐내면 되는 거죠. 친구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의견을 주고받으며 고쳐 쓰는 방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친구들과 사이좋게 토의해봐요. 자,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64페이지 문제 푸시고요. 여기는 없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겪은이를 써요에서 매체를 활용해서 사람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을 때 이번엔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글 모음집에다가 실으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매체를 정해야죠. 먼저 정해놓고 그 정의는 겪은일 에세이를 쓰자라고 했을 때 읽는 사람과 주제를 정해야죠. 누가 읽게 될지 그리고 어떤 주제를 써야 될지 정해야겠죠. 자,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 글쓰기를 계획하는 단계라고 우리가 해요. 글쓰기 계획하는 단계. 그러니까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고, 그 다음에 글의 종류 어떤 종류로 할지, 누가 읽게 될지, 또 주제는 뭐로 할지, 이런 걸 정하는 걸 글쓰기 계획 단계라고 하고, 생각그물로 이제 글의 내용을 대충 이렇게 두서없이지만 정리해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그물로. 그래서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막 생각그물 적어보고, 내용을 이제 정해보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글감이에요. 글로 쓸 소재들. 주제는 큰 타이틀이고, 소재, 재료들. 라면이라면, 이건 이제 라면, 큰 주제가 라면이라면, 소재라고 하는 건 파, 면, 수프, 그 다음에 뭐 있나요? 라면 들어가는 거, 야채 수프 등등등. 그러니까 재료를 우리가 소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걸 글감이라고 합니다. 글감을, 생각그물로 한번 이것저것 막 써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그쵸? 그리고 글감 소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해죠. 정리. 시간 순서에 따라서 겪은 일이니까 겪은 일은 시간 순서 정리해야겠죠. 그러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래픽 오거나이즈를 해야죠. 조직을 해야 되죠. 메인, 바디, 인트로, 엔딩. 그쵸? 컨클루전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고 나중에 고쳐쓰기. 고쳤을 때는 이제 매체를 활용하면 좋은 점들 아까 잔뜩 봤죠. 서로 친구들끼리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그 조언을 가지고 비교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수정하는 것도 아까 배웠었고요. 글을 고쳤을 수도 있다.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예의를 좀 갖춰야 되고, 너무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 아까 위에서 봤었죠.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여기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를 푸시면 이 단원이 끝나게 되겠네요.